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생활금융사기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금융과 행복네트워크의 손영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아주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생활 속 금융사기,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MZ세대들의 투자 키워드, 그러면 영끌, 비투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물론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일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이 시간에 저는 금융 전략의 하나로 생활 속 금융 사기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일도 투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금융 사기란 사람을 속여서 금전과 관련된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금전과 관련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물론 내가 직접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내가 사기에 연루돼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로 최근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 중에서 20대 이하와 30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도 알지 못했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게 범죄에 이용되어 가담되는 청년일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금융사기는요,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뿐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건요, 생활금융사기, 즉 피싱 사기, 그리고 대출 사기, 취업 사기, 그리고 고수익 아르바이트 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겁니다. 피싱이라고 하는 건 개인정보를 낚아올리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불법적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잘 알려진 피싱 사기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 피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해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인데요. 대표적인 게 기관을 사칭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검찰, 은행, 금감원 이런 직원들을 사칭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쉽습니다. 전화를 응대하지 않거나 자금 이체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문자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자,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땡땡땡땡 하고 올라오는 인터넷 주소, 혹은 자, 내가 결제하지 않았는데 승인됐는데요 라고 하는 결제 확인 전화 오는 문자, 혹은 자, 코로나 지원금 예정자라고 오는 금액 확인 문자,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로 피싱 사기 유형인 스미싱입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이를 이용하는 금융 사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문자 속의 URL, 인터넷 주소, 혹은 문자에 섞여 있는 해당 번호로 전화하게끔 하는 것들인데요. 반드시 이런 URL 접속은 하시면 안 되고요. 해당 번호로 전화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출 안내, 지원금을 빙자하는 앱 설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피싱 방법은요, 바로 메신저 피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이 급하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하나요? 혹은 신분증, 공인인증서와 같은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나요? 이렇게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신분증, 개인정보,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바로 메신저 피싱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금 더 하자라면, 예전에는 이렇게 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메신저 피싱을 했지만 딥페이크 범죄가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프로필 사진 아니면은 메신저 보이스톡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의 얼굴과 같은 사진이야, 혹은 내가 목소리를 들었는데 내 가족이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진짜처럼 만들어진 가짜였던 거죠.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메신저상으로 금융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송금 요청을 들어주기 전에 먼저 유선 전화로 본인 확인 절차를 해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요, 일단 개인정보나 자금이체 이런 정보는 무조건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앱 설치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 오는 인터넷 주소, 해당 번호로 확인 전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결제하지 않는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그 카드 회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신 번호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서 오는 전화가 내가 아는 번호라고 할지라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싱 방지, 스팸 차단 앱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당연히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출 막기, 신고하기, 환급 신청. 자, 인출은 어떻게 막아야 하냐? 경찰청이나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고는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를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피해 상담이나 환급 신청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대출, 취업, 아르바이트 사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대출은요, 대부분 당장 자금이 급한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대출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은데요. 직업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일반 은행에서 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통장을 가로채거나 혹은 재직증명서나 급여 명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하는 거죠. 물론 대출 성공 여부도 반반이겠지만 성공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필요한 금액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성공했을 때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같은 것들을 내가 제출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변조된 자료 제출로 인해서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취업하려고 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한 건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작업대출의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대출과 관련된 피해는요, 내구재 대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대출이라고 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는 불법 대출 사기입니다. 핸드폰,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구입하고 넘겨주면 이걸 현금으로 대출해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막상 대출을 받을 때는 핸드폰 금액, 통신요금 이런 것들을 부담 갖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피해자는 기기가, 통신요금 혹은 소액 결제 금액까지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돼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넘긴 핸드폰이 대포폰으로 이용되어 범죄에 이용된다라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내구재 대출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선불유심 내구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불유심 하나에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유심을 넘기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안전한 선불유심 내구재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요. 안전한 선불유심 내구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처벌받고요. 오히려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선불유심 개통해주면은 한 개당 3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브로커의 의뢰를 받고 5개 회선을 넘겼다가 벌금 300만 원을 받은 판결을 받았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입니다. 근데 선생님, 선불유심 불법인 줄 모르고 팔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엠세이퍼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내가 어떤 통신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내가 해당되었던 선불 유심을 모두 해지하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해지하시면 됩니다. 대출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 바로 저금리 대출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대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높은 한도, 낮은 금리, 간편한 대출 절차, 대출이 쉽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너무나 유혹당하기 쉬운 조건들이죠. 저만 해도 너무나 혹할 수 있는 조건들인데요. 대신에 대출 신청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절차가 바로 앱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게 함정인 거죠. 이 앱을 설치하면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 이용이 됩니다. 전화 가로채기 수법을 적용이 되면 내가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해서 전화를 했지만, 은행인 줄 알고 전화했지만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 이용돼서 그 범죄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전화들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범죄에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요, 이런 저금리 대출과 관련돼서 새로운 신종 범죄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떤 거냐고요? 저금리 미끼 대출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예를 들면, 자, 저금리로 급한 대출을 해줄 테니 대신에 네가 필요한 금액보다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해 줄 거야. 그러면 네가 필요한 금액 말고 더 추가한 입금 금액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 줘 라고 하는 거죠. 바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저금리 미끼 대출에 여러분들 범죄자에 연루되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대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쉽고 빠른 대출 유혹에는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전화, 문자, SNS와 같은 대출 광고들, 웬만해서는 이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 시에 앱 설치 요구,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청년들이라면은 금융기관 대출 전에 공적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활금융 사기 중에는요, 취업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해볼까 합니다. 자, 취업이 간절하죠. 특히 코로나 시국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 시국에 이렇게 취업이 간절한 20대 취업생을 타깃으로 취업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취업을 위해서 구직 사이트에 등록을 합니다. 자, 어떤 곳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때르릉 연락이 옵니다. 자, 취업이 됐는데요. 제가 당신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당신의 신용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혹시 대출이 가능한지 신분 확인을 위해서 대출 가능 여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회사라면 취업을 빌미로, 특히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너 취업됐으니까 나한테 통장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알려줘 라고 하는 회사, 정상적인 회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면접이라고 하는 것도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렇게 진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고수익 아르바이트 사기입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사기의 특징은요, 일단 첫 번째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대면 면접이에요. 나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비대면 업무 지시예요. 대부분 전화나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해진 근무지가 없어요. 편한 곳에 가서 일하면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하라는 업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르바이트 사기, 선생님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기 알바, 고액 알바, 간단 알바 이런 것들로 광고를 게재해서 유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지만 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배를 통해서 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유인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수익 아르바이트 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상의 업무는 자, 간단한 거래 대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거나 이체하거나 택배 업무 이와 같은 간단 업무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 보면은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나 불법 자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이런 범죄에 가담하는 업무이기 때문인 거죠. 또 다른 고수익 아르바이트 유형은요, 카드나 통장을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범죄 행위입니다. 선생님, 저 그냥 안 쓰는 통장이에요. 저 그 통장에 제 돈 없어요. 그래도 이것도 범죄입니다. 자, 단기 알바, 재택 알바 이런 광고를 보고 연락했는데 자, 사기범이 자, 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면 내가 그와 관련된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하고 내가 그것을 빌려주면 그 통장이 결국에는 보이스피싱의 범죄, 대포 통장으로 사용이 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엔 저도 그 범죄에 가담하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사기, 나도 모르고 하는 일이지만 나도 피해자지만 안타깝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고수익 아르바이트 사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고수익을 보장하는 거,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은 돈을 주는 건요,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거래 정보 요구는 일절 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수료를 제공하는 빌미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대여, 판매 이런 것의 요구는 절대 응해서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생활금융 사기 절대 남의 일만은 아니죠.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 노력에 비해서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분명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편하게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는 일도 없으셔야 금융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금융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